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이제 예비 고3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교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너희가 이제 고3이야.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효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4 대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또 탐구 과목은 나에게 맞는 탐구 과목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입시 4개에 맞는 탐구 과목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사탐 일반 선택 과목 총 9개 과목, 과탐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총 8개 과목이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고 소홀히 하면 성적이 내려가기 쉽긴 하지만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는 좋은 편인데요. 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 연계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을 고르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학교 교과로 공부했던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역사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그리고 지구과학 원 과목까지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사탐 과목 선택은 당연히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향과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암기에 강한지, 도표 해석력이 좋은지, 내가 공간 지각력이 좋은지 이런 성향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과목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종 서문여고 선생님께서는요, 지구과학 원은 물리화학보다는 학습량도 적고 난도도 낮지만 입체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또 물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화학은 물계산, 농도 계산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은 낮은데요. 확률적 추론 능력이 요구돼서 1등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학습량을 줄일 수 있는 선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위한 사회탐구 공부는 논술의 배경이 돼서 논술을 선택했을 때는 학습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창숙 예일여고 선생님께서는 윤리와 사상은 개념이 많아서 외울 것도 많지만 성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생활관리는 윤사를 응용한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 학습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리 같은 경우는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같이 공부하면 학습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응시자가 많으면 유리한 면은 있는데요. 응시자가 수가 많은 과목은 나한테 맞는 강사 찾기도 쉽고 풀어볼 문제도 많고 등급 받기도 유리한 편입니다. 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 1순위는 흥미와 적성이어야 하는데요. 사탐 응시자 수 1, 2위를 살펴보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3위는 윤리와 사상 혹은 동아시아사 보통 이렇게 순위가 나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탐 응시자 수 1위는 지구과학 원이고 응시자 수가 가장 적은 과탐 과목은 물리학 2인데 이제 또 내년 수능에서는 이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탐구 원 2개를 선택하는 것으로도 서울대 자연계열 진학이 가능해서 2 과목의 응시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서울대학교에서 2024학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전공 연계교과 이수 과목 안내와 함께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의 변화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과탐 원을 2개 선택하는 조합으로도 자연계열 진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응시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물원, 물투, 화원, 화투를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분들은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식물생산과학부, 의대 등
이런 것들을 정시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 과목 중에 한 가지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본 건 일단 고2가 고3이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 오늘이 11월 15일이죠. 화요일인데 그 D-366입니다. 이제 올해는 17일이 수능인데 내년에는 16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366일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이제. 수능 1년 전이다. 그 다음에 수학이 중요하다. 뭐 문과, 이과 공통으로 수학은 되게 중요하겠죠, 수능에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은, 이제 나눠보면 상위권은 국어가 훨씬 중요하고, 중위권은 수학이 중요하고, 탐구는 이제부터 다 시작이다. 뭐 솔직히 앞에까지 한 거는 뭐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탐구 선택인데 탐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고민이 많겠죠. 근데 사실은 이 고민이 이미 끝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고민한다는 건 준비가 좀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빨리 선택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동안의 사례나 경험을 보면 일단 성적이 좋은 과목을 하는 게 1순위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고2 동안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3번 내지 4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친구 보면은 물원, 화원 봤다가 다음 시험엔 화원, 생원 봤다가 막 번갈아 봐. 뭐 동아시아 봤다가 세계사 봤다가 사회문화도 봤다가 번갈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모의고사를 봐본 경험을 토대로 가장 100분위가 여기서 이제 기준도 점수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나오면 점수는 잘 나오는데 100분이나 등급이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 갈 때 탐구를 반영하는 방법은 표준 점수 아니면 100분이 반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수능 최저일 때는 등급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험 과정에서 내가 가장 높은 100분위가 나왔던 것을 1순위로 고르는 게 되게 좋다. 성적이 좋았다는 건 나하고 맞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그 성적이 나오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나는 이제 점수는 높게 나오지만 100분위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두 번째로는 내신에서 했던 과목을 고르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한번 그래도 제목이라도 봤던 걸 다시 공부하는 게 수월한 게 있는데 특히 이과 학생들 보면은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2학년 내신에서는 물원, 화원, 생원을 해놓고 느닷없이 고3 때 수능은 지구과학 1을 보겠다. 근데 자기 지구과학은 내신도 안 했어. 전 개인적으로 이거 말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좋아가는 과목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저기 PD님은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저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는데요. 아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저는 아하. 했습니다만. 자, 보통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 똑같아요. 이 선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좋아한다는 건 되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그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과목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연애할 때도 비슷한데 만나기 쉬운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만약에 김태희랑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또 만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주변 1km 안에 있는 사람과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지가 이게 편한 거야. 근데 그거를 결정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적은 나랑 같은 과목을 선택한 전체 학생 중에 내가 몇 %냐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 그럼 남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남이 좋아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객관적으로 내가 경험해 봤던 걸 토대로 어떤 게 성적이 잘 나오더라를 보고 결정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일단 2022 학년도죠. 요때가 이제 문이과 통합된 첫 번째 수능이었어요. 응시자를 보면은 일단 문과 이과 사탐 과탐으로 나누면 사회과학으로 나눠보면 사회 1등은 생활윤리고 사회 2등이 사회문화입니다. 약 13만 6천 명, 12만 7천 명. 그 다음에 과학 1등은 생명과학이야. 아니 저기 지구과학이 13만 6천 명, 2등이 13만 4천 명.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건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가 선택됐다는 건 왜 얘네가 1등일까? 1, 2등일까요? PD님 경험으로 한번 수능 보셨죠? 예. 자, 왜 얘네가 1, 2등에 등극을 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아닐까요? 진입 장벽이 쉬운 거죠. 좋아하기 쉬워. 좀 가까운 얘기 그렇지. 같잖아요. 만나기 쉬운 그녀야. 3, 4등은 격차가 너무 커요. 이 1, 2등하고 사실은 3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1, 2등하고 31등, 42등 이렇게 봐야 돼.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차이가 너무 커.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3만 명이 넘는 거고요. 이과에서는 물리원과 화학원이 3, 4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밖에 안 되죠. 얘네가 어떤 거냐면 좋아하는데 성적도 나오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아까 진로하고 맞는 거 하면 좋다. 그런 거 같은 경우죠. 내가 물리를 좋아해. 근데 성적도 웬만큼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구과학 1을 한 친구 중에 많은 친구는 자기는 물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득점하기에는 지구과학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1, 2등의 특징은 진입 장벽이 쉬운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선택을 받은 거고 3, 4, 5등 했던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결합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치와 법이 2만 6천 명밖에 안 되고 동아시아사가 2만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경제는 5만 5,400명밖에 안 돼. 그다음에 이과 애들 물리 2 3,006명이죠. 다 3,000명대고 생명과학 2만 6,000명대야. 이거는 어떤 케이스로 선택한 거냐 하면 정말 이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갈라. 목숨을 건 뚝심이 거죠. 있는 그리고 친구들이네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진로와 연관된 걸 선택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건 저는 1순위는 어쨌든 뭐가 됐든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100분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는 좀 공부하기 쉬운 거 진입 장벽이 낮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과학만 또는 사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학도 있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과학만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들어가면 부담이니까 학습 양이 좀 작은 거 같은 걸 하나 끼워 넣는 방식으로 뭐 이과 치면은 생물이나 지구과학 중에 하나,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우리가 전 과목하고의 연관성도 고려했을 때 좀 합리적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생활윤리, 사회문화, 생원, 지원이 1등인 이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단 만만해 보이죠? 일단 저것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한 번씩 뭔가 접해봤을 그래, 것 같고. 내가 니들을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뭔가 이게 장담을 할 만한 그 만만해 보이는 과목이야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평가라는 점은 간과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문화를 했는데 뭐 일 너무 쉬워가지고 다 맞았는데 3등급이 나오면 어떡해. 다 맞았는데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다 맞았는데 만점자 비율이 너무 많아 11% 나와가지고 막 100분위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불리한 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그냥 얘는 쉬워 보여.
그거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하위권은 대다수가 이걸 선택합니다. 중하위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게 편한 거지 뭐. 그 뒤까지 길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1년 하고 나서 원서 낼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이런 게 아니고 당장 그냥 1월, 2월이 편한 거야.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윤리와 사회문화는 3학년 내신에 배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하위권이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정시 준비를 문과 학생이 할 때 3학년 내신하고 수능하고 일치시켜주면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려하에 내신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1학년 때는 내가 생활윤리나 사회문화가 아닌 이상한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3학년 때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그냥 하는 거죠.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과는 또 억울한 게 있어. 이과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고2 때 대부분 해요. 그래서 3학년 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하는 거야. 수능하고 안 맞아. 어차피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몰라. 만만한 거 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과탐에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게 2022학년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물리를 기준으로 보면 맨 왼쪽이 표준 점수고 이게 원점 우리가 익숙한 원점 수고 그 다음에 2점짜리 몇 개 틀렸냐 3점짜리 몇 개 틀렸냐 합해서 몇 개 틀렸냐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몇 명이냐 그 인원의 전체 대비 백분위가 몇 퍼센트냐 누적 인원은 몇 명이냐 이거를 제가 조합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평가원은 표준 점수만 공개하니까 원점수는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보면 물리를 선택하든 화학을 선택하든 생물을 선택하든 지구과학을 선택하든 1등급의 점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1등급이 물리 1을 선택한 친구가 44점이야. 그러면 3점짜리를 2개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틀리면 어려운 걸 틀릴 거예요. 한 개 틀리는데 굳이 쉬운 걸 틀릴 이유는 없잖아. 너무 그러니까 이제 3점짜리 2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이 화학 1 1등급은 45점인데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를 틀린 거, 2개 틀린 거죠. 생명과학 1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43점이야. 3개 틀린 거. 그리고 지구과학이 2개 틀린 거. 그러니까 1등급은 어차피 20문제 중에 2개나 정말 어려우면 3개를 틀리는 거예요. 똑같아. 뭘 선택해도. 나는 생물 1을 선택하면 4개를 틀려도 돼. 이런 건 없어. 어차피 2개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1등급 되려면 2개를 틀려야 돼. 2등급이 이제 여기가 2등급인데 2등급은 42점입니다. 하나 더 틀린 거예요. 물리 1은. 화학 1의 2등급도 3개야. 생물 1의 2등급만 4개 틀린 거야. 한 개 더 틀린 거예요. 좀 어려워서. 지구과학 1의 2등급도 4개를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등급은 3개 아니면 4개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요 2등급 이하의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 다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뭘 다 맞으면 더 유리하나요? 이거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로 하면은 작년에 지구과학을 다 맞은 친구는 74였고 생명과학 다 맞으면 72였는데 화학 1을 다 맞으면 68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화학 1을 다 맞은 친구는 지구과학 1을 다 맞은 친구보다 표준 점수로 계산했을 때 무려 6점이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해도 돼요. 뭘 하면 유리할까요? 근데 3등급 친구들은 똑같아요. 3등급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한 개를 더 맞출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선택에서의 유불리는 결국은 최상위권 1등급 때 있는 친구들은 선택에 따라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생명과학 1을 한 친구는 백분위가 1%를 넘었잖아. 그러면 백분위가 100이 안 나오고 99가 나오죠. 그러면 백분위로도 1%를 손해보고 표준 점수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여기 43점이 65점이었고요. 여기 43점도 65점이었고 여기 43점만 61이었죠. 여기 43점 67이야. 그러니까 큰 요동을 치지 않아요. 특히 3등급 내려가면 더 요동이 크지는 않아. 그래서 결국 내가
공부를 잘 해서 몇 개를 틀려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공부하는 걸 연동시켜서 판단하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1등급은 2개, 그 다음에 2등급은 4개, 최소한 이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완벽하게 과학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도 비슷합니다. 사회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동시에 비교할 수 없어서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에서 뭘 선택하냐는 선택해놓고 내팽개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보여야 돼.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된다. 요거는 어디에 나온 자료를 제가 근거로 했냐면 대교협에서 대입정보 119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4 전형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거기에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문과의 경우나 이과의 경우나 동일하게 국어가 33%고 수학이 40%고 탐구가 사탐이든 과탐이든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탐구의 반영 비중이 서울대는 되게 낮은 편이야. 연대는 문과는 333327이야. 그러니까 연대 문과는 사탐의 반영 비중이 되게 낮은 편이고, 이과는 국어가 22고요, 수학이 33이고요, 과학이 33이야. 이과는 국어보다 과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과탐이어도 문과 갈 친구가 사탐을 준비하는 그 공부 노력이나 비중과 이과 갈 친구가 과학에 들여야 되는 노력과 비중은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고대 문과도 그 탐구 반영 비중이 29%밖에 안 되고요. 서강대가 극단적으로 낮죠. 전국에서 아마 이름 있는 대학 중에 탐구 반영 비중이 제일 낮은 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국어 37%, 수학이 43%고 문과 탐구도 25%고 이과의 과탐도 2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이 탐구를 되게 낮게 본 거고, 그래서 서강대는 보통 사탐 과탐 망한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강대 앞에 놀러 갔다가 교문 들어가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 탐구 망했지? 그럼 애들이 점쟁이를 본 듯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성대는 문과는 탐구 25%고 이과도 25%야. 그러니까 성대는 수학만 비중이 달라지죠. 수학 국어가. 문과는 국어가 35%고 이과가 수학이 35%야. 탐구는 둘 다 25%야. 그러니까 서강대, 성대가 탐구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양대는 상경계열은 탐구가 20%인데 인문계열은 탐구가 30%야. 그리고 이과는 탐구가 35%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열을 나누고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정시에도 대학들이 상경 계열을 문과에서 떼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상경 계열은 전통적으로 문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수학이 중요해지는 걸 인정하면서 상경 계열은 수학이 중요하다, 이런 인지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중대도 나눴습니다. 중대도 상경 계열은 수학 비중이 45%고 중대는 문과임에도 수학의 비중이 40%야. 그리고 탐구는 20%밖에 반영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문과는 사탐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탐구 비중을 낮춰놨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공부할 때는 사탐 공부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뭘 더 훨씬 많이 해야 돼?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네요. 이과도 아닌데 수학에 몰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대략으로 보면 수학이랑 과학의 비중이 높은 게 일반적이야. 이대하고 성대, 서강대만 좀 이상하게 탐구 비중이 낮은 거고 대부분은 수학 비중이 1번으로 높고 그 다음이 탐구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들 볼게요. 건대. 자, 건대부터 여기 국립대, 부산대부터 강원대까지가 국립대인데 동일하게 탐구 비중은 한 20%대야.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수학 비중이 여전히 높긴 네. 해요. 하지만 국어 비중이 앞에 있는 서울의 상위권보다는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중상위권으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문과는 국어 비중이 높아지고 수학 비중이 좀 줄어들어. 이게 아까 최상위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과는 수학은 여전히 높아. 네. 과학도 여전히 높아. 그래서 이과는 여전히 수학이랑 과학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탐구를 어떻게 대하냐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중요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능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입장에서 이제 과목별 중요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최상위권, 이과 중에 최상위권은 국어를 제일 중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비중으로는 수학이 높았는데 왜 이과 최상위권은 국어를 중시해야 될까요? 이과 최상위권은 어디냐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2학년 모의고사 그냥 얼추 1등급 나오는 한 3만 명 정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적어도 뭔가 성적을 잘 받아서 약간 변별력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부 맞는 말이지만 문과시죠? 예.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수학은 끝났어요. 수학은 더 이상 변수가 안 돼. 이미 고정돼 있어. 아무리 못해도 1등급이야. 수학은 거의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과학이랑 국어를 챙겨야 되는데 과학도 완성도가 꽤 높은 편이야. 그리고 가장 불안한 과목이 국어인 거야. 그래서 국어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암기 역량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부족해요. 국어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학은 시간 부족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습하고 핸들링할 때 이게 과학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한 2등급에서 3등급 중반 정도까지 되는 친구들은 아직 수학이 완성이 안 된 거야. 그 수학이 여전히 중요한 거고 비중도 수학이 높아. 그 다음에 과학은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수학이랑 국어를 아니죠. 과학이랑 국어 둘 중에 하나를 망했을 때 과학 망한 게 더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일단 과학부터 살려야 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마지막에 국어를 챙긴다. 요게 이제 한 2등급에서 3등급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중위권 한 3등급 나머지 3등급 중하위권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여전히 수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국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어는 2등급까지 올리는 게 너무나 쉬워요. 열심히만 하면 올라가. 근데 과학은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올리기 조금 더 수월한 걸 올리는 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어를 조금 더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과 최상위권. 문과 상위권은 이제 수학이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수학을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게 대학이 막 3개, 4개가 바뀌어. 수학에 몰빵해야 되고 아까 봤지만 문과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 비중이 높아요. 네. 미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수학으로 인간을 평가해요. 그래서 수학에 몰빵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국어가 비중이 높았잖아. 그리고 사탐이 비중이 제일 낮았죠. 낮았어요. 당연히 비중에 맞게 공부하는 게 현명한 거고. 그다음 문과의 중위권 학생들은 수학 올리기 힘들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10시간을 투자했는데 수학은 1점이 올라갈까 말까야. 근데 국어는 10시간을 투자하면 3점이 올라가. 가성비가 있죠. 당연히 가성비를 고려해야 돼. 요게 이제 우리 그 1년 남은 수능을 대하는 현재 내 위치와 수준에 맞게 접근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 2를 하면 가산점을 주는 이상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대입니다. 과학 2를 한 개를 하면 3점을 가산점을 주고 두 개를 하면 5점을 크네요. 줘. 근데 저 이거 이제 5점을 받겠다고 2를 2개 하다가 점수에서 10점 깎이는 수가 있어. 양이 2배거든. 그다음에 100분이 그다음에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힘들 뿐더러 되게 모험이죠. 도박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 도박은 누가 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부자들이 도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 하면 정말 서울대가 커트라인에 걸릴 말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서울대 아니면 죽음을 달라인데 이게 여유 있게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저 5점을 노리고 도박을 해볼까? 3점을 노리고 도박을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자기는 정말 이렇게 뭐에 꽂힌 거죠. 자기는 물리투를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놓칠 것 같아. 그래서 물리투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의미 없는. 그래서 아까 그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투를 선택한 친구는 확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대는 유의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의대는 어차피 2개 틀리거나 3개 틀리는 게 커트라인인데 과탐에서 2개를 틀렸는데 원을 2개 틀린 친구보다 투를 하나 해가지고 2개를 틀리면 가산점이 3점이 생기는 거야. 네. 도박을 해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도박을 한 친구가 있고 그냥 나는 원을 해서 물원 화원이나 화원 생원을 해가지고 그냥 의대를 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한 개를 더 맞아야 되는 거죠. 2점을 더 받아야 돼. 그런 부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원을 해서 한 개를 더 맞을 건지 아니면 틀리는 건 2개를 틀리되 투를 해가지고 가산점을 받은 건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를 하는 게 서울대 의대만 놓고 보면 유리한데 문제는 우리가 원서를 서울대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망하면 연대 의대도 내야 되고 안 되면 지방 의대라도 내야 되는데 투를 했다가 망하면 의대를 못 가고 재수를 해야 되는 수가 있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을 하고 다 맞는 걸 노려라 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투를 해서 가산점을 받겠다. 더군다나 투 2개 해가지고 다 죽었어를 하겠다. 그런 위험한 도박에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원을 선택해서 반드시 다 맞고야 말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하다. 그 다음이 나머지 학과는 굳이 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제외하면 서울대 공대 일반적인 커트라인이 지방 의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을 해서 틀려도 그러니까 원을 해서 가산점을 안 받아도 충분히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모험을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걸 선택하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뭐 영재고나 과고인데 재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영재고나 과고 다니다가 내신이 나빠서 나는 정시로 서울대를 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는 이 친구들한테는 투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주로 배운 게 투 대학교 과정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해도 되지만 정상적인 일반고를 나온 친구들은 굳이 투 가산점을 노리고 모험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원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 개를 더 맞는 전략으로 가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한양대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원래는 투에 5% 가산점이 있던 걸 폐지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죠. 저걸 해놔봐야 누가 하겠어. 한양대 가려고 한양대를 가기 위해 투에 목숨을 걸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양대가 저걸 했던 이유는 서울대를 노리다가 투를 망한 애들이 이제 연고대도 지나고 한양대로 바로 와라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건데 이제 서울대 가는 애들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영리한 한양대 입학처에선 야 과탐 가산점 없애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근데 엉뚱하게 이놈의 서강대가 0.5점을 가산점을 주겠대. 과학 초를 한 과목을 선택하면 0.5 그것도 꼴랑 0.5점 준대. 진해는 탐구 반영 비중도 20%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정말 엉뚱한 계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은 버려라. 대신 나는 투가 훨씬 잘하고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고 투가 훨씬 잘 나와요. 그러면 해도 된다.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 탐구 선택의 과정에서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일단 1차적인 전략을 한번 찾아봤고요. 근데 그 중에 요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기말고사 마지막 한 번을 앞두고 이거 뭐 해야 돼 이런 고민 있어서 얘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뭐 수시 뭐 그다음에
대학별고사 등등을 하나하나씩 좀 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입시 저희도 피기맘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